샬롬. 네, 모두들 잘 지내셨죠? 네,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고 여름이 되게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D6G를 하다 보니까 7월이 정말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오늘은 총 11장 중에 거의 중간 절반 왔네요. 5장 할 시간이에요. 기가 하나뿐인 미키마우스, 교회를 진단하라 라는 내용인데 이 그림은 많이 익숙하시죠? 먼저 이것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 저는 사실 이 5장을 제대로 읽기 전에 제가 잘못 이 그림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를 보시면서 이게 진짜 어떤 미키마우스, 이 한쪽 귀가 어떤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넘겨주시면 이 장을 좀 아우를 수 있는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이다. 설령 그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저는 이 문장이 정말 가슴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게 저희 가족이 벌써 한 20년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고3 올라갈 때 나간 거니까 지역방송이긴 했는데 지역방송에 저렇게 출연했던 사진이에요. 근데 저 사진 밑에 제목 혹시 보이시나요? 보면은 제목이 영재라고 불리우는 아이 그리고 가족들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나왔었는데 저기서 영재는 제가 아니고 제 동생이었어요. 네. 저희가 그때 저렇게 나가게 된 이유가 동생이 이제 고1 때 전국 올림피아드에서 이제 금상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성남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분당이 생겨나면서 그 분당이 아닌 성남이 상대적으로 엄청 이렇게 낙후되고 안 좋은 동네로 이미지가 많을 때였어요. 근데 그럴 때 저희가 그 성남에서 동생이 그렇게 상을 탄 게 되게 지역적으로 엄청 큰 일이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 소문을 타게 돼서 저희도 그때 이제 나가서 저희 부모님의 뭐 그런 교육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됐었는데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예, 저희 부모님은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거 그거를 엄청 중요시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하면서 생각이 났던 게 제 동생이 초등학교 때 그 아주대 영재원하고 서울대 영재원에 붙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라는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안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안 보내시기로 했던 이유가 엄마가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처음으로는 엄마는 저희 성남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성남에서 서울까지 일주일에 2번 그렇게 오감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만의 시간이 줄어드는 게 싫으셨대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그건 좀 불가적인 건데 어쨌든 저 때문이었죠. 제가 이제 누나인데 저는 그때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부모님이 저를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동생을 그렇게 올인을 시켰다면 동생이 뭐 좀 더 잘 할 수는 있었겠지만 저와 동생의 관계라든지 저의 그 마음이라든지 그 가족 간에 뭔가 하나 되는 느낌을 회복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동생은 지금도 얘기하기를 그때 영재원 갔니 안 갔니 뭐 안 간 거 후회하면 후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동생은 영재원을 안 간 거나 간 거나 상관없이 그냥 하던 거 비슷하게 잘 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이제 정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뭔가 세상적인 거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정작 가장 먼저 가장 단순하게 자녀가 정말 개인적으로 공부만 잘해도 공부나 잘한다가 특별한 재능만 있어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아버지나 엄마만 해도 정말 옆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애를 그렇게 두면 어떡하냐, 더 좋은 데로 보내고 잘 보내면 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 저희 이모 같은 경우는 돈 보태줄 테니까 애 서울로 보내라고 이렇게 막 해주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가족이 지금 아무도 후회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동생이 사실 저랑 완전 상극이에요. 저 동생이 요즘에 최근에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나랑 나는 결혼했으면 100% 이혼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안 맞는 사이인데도 그걸 뛰어넘는 뭔가 정이 있어요. 정말 안 맞지만 그래도 남매라는 그 정이 있다는 게
저는 이게 함께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 가족이 이렇게 하나로 함께하고 부모님의 그 믿음과 부모님의 그 소신 안에서 저희가 하나가 돼서 자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G6에서의 그 원하는 방향, 부모가 부모만의 그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자녀에게 전수하는 게 저희 가족에게도 그 약간 이제 신앙적인 면으로 조금 부족했지만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었기에 저희 가족이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초반에 졸리지 마시라고 조금 넣어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이 애덤 스미스에 의해서 분업이라는 그 개념이 처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분업이라는 게 엄청 당연한 거지만 이 당시만 해도 가내 수공업이 되게 일반적인 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애덤 스미스가 그 노동 분업이라는 걸 하면서 각자 맡은 부분만 잘 하면은 뭔가 노동량도 훨씬 더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그 고용주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1900년대 초에 헨리 포드가 이걸 자동차 생산 사업에 적용하면서 헨리 포드가 한 대 만드는데 12시간 걸리던 차를 2시간 반 만에 한 대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정말 이제 산업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는 정말 큰 부와 그 성장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교회들도 이 노동 분업을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책에는 안 나오지만 헨리 포드와 애덤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그 주장했던 이런 분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개개인을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인 거예요. 사람은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자 뭔가 도구 같은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업이나 이 시스템, 뭔가 능률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도 요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적용되었던 이런 분업의 시스템도 같이 좀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같이 나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업화된 게 훨씬 더 능률적이고 생산적이라는 그 인식이 생겨나면서 교회도 부서별로 분업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청소년 사역 쪽이었던 거죠. 신학대학을 곧 나온 되게 이제 능력 있고 젊고 이렇게 열정 넘치는 사역자분들을 청소년 사역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청소년 사역에 좀 재미를 가지고 더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청소년 사역에 약간 이제 긴장을 가지게 되고 뭔가 각 부서가 더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귀가 이제 하나인 게 청소년 사역만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귀가 여러 개가 이렇게 붙은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문제가 청소년 사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틈새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에서 너무 재밌었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좀 뭔가 밋밋해 보이고 너무 막 무거운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런 작년 예배로 넘어가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소년 사역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저렇게 밖에 테두리에만 이렇게 약간 붙어서 있는 영향이 되었고 그 외에 나머지 부서들도 약간 그런 형상이 된 거죠. 틈새가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주일학교 막 너무 재밌고 이렇게 하다가 뭔가 청소년 사역으로 가게 되는 게 이제 싫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생겨나고 그리고 같은 이 원 안에 있는 청소년끼리 그리고 아이들끼리 어른들 장년분들끼리는 뭔가 이렇게 잘 어울리지만 세대 간에 이렇게는 단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아까 그 귀가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있을 때는 이 사이가 틈새였지만 이걸 접고 나면 그 틈새가 결국엔 다시 겹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틈새에 빠져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잘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 중에 각 부서가 다른 부서들과 구분은 되어야 하되 분리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라는 개념 자체는 같은 건물 안에 있되 선이나 그물망 정도로 이렇게 구분만 해놓는 거예요. 같은 건물에 있대. 근데 분리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적으로 다른 건물에 있어야 돼요. 아예.
출입구가 기본적으로 출입구가 달라야 하고, 만약에 같은 건물에 있다 해도 최소한 벽을 두고 서로 다른 출입구를 사용해야 하는 게 분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분과 분리는 정말 다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구분은 안에 들어오면 부서는 나눠지지만 기본적으로 한 문으로 드나들면서 서로 하나라는 공동체의 개념을 잊지 않고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거라면, 이제 지금 요즘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아예 출입구 자체가 너무 다 달라져 버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교회여도 다른 부서라면 얼굴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큰 계략적으로는 얘기했지만 자세한 방법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개개마다 교회마다 다 생각해봐야 할, 교회의 특성에 따라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앞으로 이제 D6 우리가 커리큘럼을 해나가면서 점점 우리 교회에 맞게 맞춰 나가고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한 미키마우스의 귀가 접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세 가지를 꼽자면, 이제 우선 방향, 부모, 교회,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우선 같은 곳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부서, 다른 곳에서 구분되어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 하나의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고 한 곳을 바라볼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면이 있어야 하고, 이 D6에서 가장 큰 두 가지 발이 그때 부모와 교회 두 발로 걷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부모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있는 시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만큼 중요한 교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와 소통하고 그 아이와 소통함으로 인해서 아이와의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만들고, 아이가 부모에게 공정하고 협력할 수 있게, 그 와중에 또 사역자에게 제자훈련을 받고 사역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녀를 끊임없이 제자훈련 시켜야 하고, 교회는 그곳에 있어서 부모의 진정한 조력자로서, 정말 그래서 이 교회가 그냥 단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단순한 이렇게 물리적인 모임이 아니라 정말 영향력이 있는 가정의 모임, 가정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D6 사역을 해 나가면서 부모와 그 자녀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대부분의 우리 현대 사회에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정말 교회가 삶에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밖에 저렇게 미키마우스의 한 귀처럼 걸쳐져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런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믿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는 어려울 테니까 저 귀를 이제 접어서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렇게 믿고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그래서 오늘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